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광주시장 선거전이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통합신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에 창당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수백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호화 도피 생활을 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미세먼지와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삼겹살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광산구 주민들이 이번 주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주에 창당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신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강훈태 광주시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광주시장 선거전도 한층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윤근수 기자, 이 강훈태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서 곧 예비후보 등록도 하기로 했지요. 네, 강훈태 시장이 내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적어도 당분간은 이곳 시청으로 출근할 일도 없어집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는 건 시장 직무를 내려놓고 선거운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건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단은 관건 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악화된 여론을 직접 추스르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선에 대비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강 시장은 어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광주의 발전을 여기서 멈출 수 없어서 재선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강 시장이 합류하면서 선거전은 훨씬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통합신당에서는 무엇보다 이 공천 규칙 관심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운동 경기에 빗대보면요. 선수들은 이미 뛰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승자로 정할지 경기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많이 답답할 겁니다. 지금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이 정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형 시민 경선을 하자는 쪽도 있고 여론조사로 정하자는 쪽도 있고 배심원제를 기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경선 규칙은 이번 주 창당 절차가 마무리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5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마쳐야 하는 신당의 입장을 감안하면 4월 초에는 규칙이 정해질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쪽과 새정치연합 쪽의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광주시장 선거에 나올 분들은 이제 다 나온 건가요? 통합신당 쪽에서는 강훈태, 이병환, 이용섭 이렇게 3명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오는 26일 중앙당 창당 직후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들 4명 가운데 1명이 경선을 거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로 결정됩니다. 신당의 후보와 본선에서 경쟁할 후보로는 새누리당의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과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윤민호 위원장은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고요. 이정재 위원장도 4월 초에는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날씨와 이번 주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슬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포근한 날씨에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3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에도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화창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하늘이 조금 흐리겠습니다. 이 시각 담양이 0도, 구례가 영하 2도, 화순이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이 17도, 영광 16도, 나주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1도로 오늘 아침보다 8도가량이나 올라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6도로 여전히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에는 한낮에 22도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아침 7도, 낮 18도 안팎을 보이면서 푹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토요일 밤 전격 귀국해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그런데 벌금 대신 일해야 하는 하루 노역의 대가가 5억 원에 이르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벌금과 세금 등 40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4년 넘게 호화 도피 생활을 하던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검찰은 인천공항을 통해 돌연 입국한 허 씨를 붙잡아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따뜻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 간의 공업같이. 그런데 벌금을 낼 돈이 없을 때 노동으로 돈을 대신하는 이 노역 대가가 논란입니다. 일반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을 치르는 대가는 5만 원,
하지만 허 씨는 하루에 무려 5억 원입니다. 허재호 씨는 이곳 광주교도소 노욕장에 밤 11시쯤 들어갔습니다. 비록 1시간 있었을 뿐이지만 하루치 노욕을 다 산 것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허 씨는 그 1시간으로 벌써 벌금 5억 원을 낸 것과 똑같은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10년 판결이 나왔을 때도 큰 논란이었습니다. 하루 노역 금액은 다른 대기업 회장들, 특히 이건희 회장보다도 5배나 비쌉니다. 현재 지금 벌어지게 된 거니까 좀 국민의 법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괴리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 씨는 벌금과 세금 외에도 은행 등에 갚아야 할 빚이 200억 원이 넘게 남아있는 등 추가 고소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인권 사각지대 논란을 부른 광주 송하동 미인가 컨테이너 시설이 폐쇄 조치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지역 6개 장애인 단체가 송하동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20여 명의 장애인 출소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문제 제기해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초 시설 폐쇄를 검토하는 한편 시설 이용자들을 제2의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2박 3일 정도 면담을 거쳐 이용자들이 어디서 살고 싶은지 욕구 조사를 한 뒤 시 예산으로 거주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세종시의 철근 없는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모아건설 측이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건설사인 모아종합건설 측은 고객 여러분께 실망과 사과를 끼쳐 죄송하다며 정부 공인 구조물 안전진단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아건설의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준공을 9개월 앞두고 철근 일부가 빠져 부실 시공됐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이어서 100원 택시 운행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전남 지역에는 농어촌 버스조차 들어가지 않는 교통오지 마을이 316곳이나 있다며 이들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서 100원만 내고 타는 100원 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 택시 요금과의 차이는 각 시군이 택시 회사에 보전해 주지만 전라남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유라시아 횡단 철도 사업에 호남축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광양항과 부산항을 동반 육성하는 투포트 시스템을 추진한다면서 유라시아 횡단철도는 부산 중심으로만 연결하겠다는 것은 투포트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호남축을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유라시아 횡단철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방침을 밝힐 방침입니다. 내일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강훈태 광주시장이 오늘 오후부터 시정 업무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오늘 오전 확대 간부 회의 주재와 문화전당 현장 방문,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끝으로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강 시장은 오후에는 시청 사무실을 돌며 시장 공백 속에서도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들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진만 도립공원 지정이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다른 2곳의 도립공원 지정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강진만 갯벌을 대상으로 추진됐던 도립공원 지정이 결국 물거품됐습니다. 주민들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어업행위의 규제를 받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며 탄원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조업을 하는 다양한데요. 그런 이제 조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을 보도 드러나게 피해가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죠. 네. 전라남도는 규제나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해명하고 설득했으나 주민 반대란 벽을 넘지 못하고 도립공원 지정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신안 가거도와 보성 볼교의 도립공원 지정은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반발이 있는 가거도의 경우 후방나무 군락지를 공원 지구에서 제외시켜 생계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도립공원 지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생태적 효과와 각종 지원 내용을 적극 알려서 주민들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타당성 조사와 의견 수렴, 심의를 거쳐서 오는 10월쯤 가거도와 벌교를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립공원은 조계산과 두륜산, 천관산, 무안갯벌과 신안갯벌 등 모두 5곳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이었던 5.18 아카이브 개관이 연말로 연기됐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기록관 추진기획단 그리고 광주시에 따르면 34주년 기념식 이전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아카이브가 전시관 디자인과 콘텐츠가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12월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아카이브에 전시될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5.18 관련 기록물과 기념재단 및 5.18 연구소의 소장 자료, 국방부와 국회 소장 자료 사본들입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광산구 주민들이 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엽니다.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민들과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부지 활용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광주의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군공항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광산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와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올해 완공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 콘텐츠 종합계획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종합계획과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열린 첫 세미나에서는 콘텐츠 종합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만큼 이번에 발표되는 종합계획은 얼마나 보완됐는지 주목됩니다. 조생종 양파의 첫 수확이 시작됐지만 가격 폭락과 수급 불안으로 농민들은 밭을 갈아엎기 직전입니다. 정부가 과잉 출하량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너무 늦었다는 질책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해역이 내려다 보이는 양파밭에서 농민들이 겨우내 키운 조생종 양파를 올 들어 처음으로 수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폭락과 수급 불안으로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파 가격은 1월 초 700원대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밭 단위의 계약 거래 역시 평년의 7분의 1 수준입니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양파 재고량은 전년도보다 10,000톤 이상 늘었고 햇 양파의 출하 시기까지 겹치면서 양파 시장은 불안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산지 폐기와 양파 가공 확대 등 과잉 출하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늦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늦으면 늦어질수록 이거 양이 불어납니다. 키로수가. 그래서 생산량은 증가하고 또 그러면 또 적체되고 그래서 올해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게다가 밭 단위의 거래가 부진하자 농민들이 직접 시장으로 나서면서 홍수 출하의 위험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출하량 조절 정책에 효과가 나타나면 점차 양파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며 농민들과는 엇갈린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삼겹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황전남지사에 따르면 삼겹살의 평균 소매 가격은 100g당 1,890원으로 한 달 전 1,642원보다 15% 상승했습니다. 1년 전 1,271원보다는 49%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서 당분간 삼겹살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에 편중돼 있던 전남의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과 유럽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은 미국에 무산김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농무부에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고 해남군 수협은 중국 장춘시에 연간 100억 원어치의 수산물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완도의 한 조미김 수출업체도 독일 바이어에 수출 협상을 벌이는 등 전남 수산물의 수출 시장이 미주와 유럽 지역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금호고속이 광양매화축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광주와 축제장을 잇는 직통버스를 운행합니다. 금호고속은 하루에 6차례 왕복하는 직통버스를 축제가 끝나는 오는 30일까지 광주에서 광양시 광양읍 광양국제매화문화축제장까지 운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행사장까지는 이 버스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달 내 착공 예정이었던 유대회 양궁장 건설 공사가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원래 이달 안에 양궁장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고 업체 공모와 적격 심사 등도 남아 있어서 이르면 다음 달 10일쯤에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양공장 토지 보상이 현재 80%가량에 머물고 있다며 공사 시작 전까지 나머지 토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 법적 절차를 밟아 토지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과 민간에 전기자동차 34억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5대는 공공기관에 보급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등에 사용하고 18대는 민간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은 뒤 자기부담금 납부 등이 가능한 신청자 중에서 민간 보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